끝났다. 사실상 이 게임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이해운 갑질 시리즈에 이재명 정권 릴레이 손절, 이재명 정권에서 손절을 해야 된다고 릴레이로 지금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훈,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일반 방송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제가 이해훈이 딱 지명되고 나서 바로 제가 단독 취재라고 해서 보내드렸죠. 뭐냐, 이해훈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보좌진들, 옛 보좌진들에 의해서 낙마할 것이다 는 예고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해훈을 거쳐간 수많은 보좌진들이 있는데 워낙 계속 갈아치우는 데다가 갑질을 너무 하니까는 못 견뎌서 나가는 보좌진들, 제가 아는 보좌진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훈 쪽에 갔다가 다른 쪽으로 가거나 다른 직업을 찾거나 했던 보좌진, 그쪽에 공통된 이야기가 저거 이해훈 다른 거 다 놔두고 본인은 어떤 출세를 위해서 영혼까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보좌관들이 저거를 그냥 두고 보겠느냐. 이게 일종의 그 변절을 하고 이재명에게 간, 이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인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그런 공직을 맡을 사람이 아니다. 맡는 그 적격자가 아니다. 무슨 장관이야. 그래서 아마 폭로가 쏟아질 거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TV조선에서 지금 다시 들으기도 민망한 그 인터넷 남성입니다. 제가 여성 인터넷이라고 그저께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사회초년병 인터넷에 그렇게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그 신문 기사 하나 보고 안 했다고, 이름만 놓은 건 보고하지 말래서 안 했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보고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소리 지르는 그런 인격체인 걸 거쳐간 보좌진들은 다 안다. 그래서 분명히 보좌진 때문에 낙마할 것이다. 김병기처럼. 야. 그런데 실제로 강순우도 그랬죠. 근데 강순우는 그 보좌진 갑질, 가령 병기 수리 시켰다. 이것도 아주 못된 거죠. 그리고 분리수거, 이런 거 있는데, 이해원은 그런 것도 있는 데다가 아주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 참모들을. 그래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인데, 일단, 오늘 TV조선이 몇 가지를, 폭로성 보도를 했습니다. 이해훈의 실에서 근무했던 보좌 직원 한 사람은, 집에 있는 프린터가 고장났으니까 가서 고치라. 이런 지시를 받고 이해훈 집을 가니까, 완전히 사적 심부름을 시킨 거죠. 가니까는 그 집에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바로 지금 그 연세대 교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울산 에서 내무장관도 하고 사무총장, 국민의힘 계열 사무총장을 했던 김태호, 동명이인이죠. 지금 국회의원 하는 김태호하고 울산 김태호 그 아들이죠. 그런데 남편이 있었는데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럼 저 남편을 고치면 되지 왜 나를 여기 오라고 했을까? 이런 말을 비롯해서 몇 가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일단 이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에 갇힌 듯한 이 개성을 지르는 일은 저한테는 일상이었어요. 24시간 새벽 모니터링을 했어요. 병적으로 자극해서 검색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드럽게 증상도 많이 나고 이래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갔는데 남편분이 계셨었거든요. 남편분이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고치면 되는데 왜 내가 고치러 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도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인턴 직원에게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나무인격으로 하는
그것이 이제 다 방송이 되고 하니까는 트라우마가 그 과거에 그 악몽이 되살아났다는 그 보좌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알고 있는 걸 경험했던 것을 지금 하나씩 다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너무 많이 오늘 터졌는데 제가 그 좀 중요한 대목만 몇 가지만 이해운의 이 갑질 일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가 이해훈이 지난 2016년에 특사단으로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이코노미식 티켓을 전부 다 가는데 이거 비즈니스식으로 석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 당에 강하게 항의를 했다. 당에서 기본 제공되는 이코노미석 비행기 티켓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내 돈으로 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그 전문 요구에 상당히 이제 황당했다. 뭐 이런 정도고, 또 한 사람은 이 문화일보에 이해훈이 삼선이던 20대 국회 시절 보좌진으로 근무한 한 사람은 문화일보 통화에서 보고 내용이 이해훈 의원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A4 용지로 막 집어 던지면서 꼴 보기 싫다. 혹은가 고성이 비일비재했다. 이해훈 지명자가 내게 상사인 상급 보좌관의 동향을 보고하다.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이 4급이 있고 5급이 있고 6급이 있고 7급, 9급 이렇게 쭉 있죠. 그 보좌진이. 근데 아마 이제 5급 보좌관 같은데 4급 보좌관의 동향을 나에게 보고해라. 밀고 하라는 거죠. 내부 조직에서. 나를 험담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누구하고 만나는지 이걸 나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난감해하니까 난감해해서 잘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를 콕 집어서 괴롭혔다. 그리고 이혜원이 언론 보도에 민감했는데 정정 보도 요청 등 대응을 이원 마음에 들 정도로 하지 못한 날에는 나 오늘 죽었다는 공포심이 여러 번 들었다. 이 이야기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혜원과 관련한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가령 이 언론 보도, 그러니까 자기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이걸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력 언론사에서 본인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보통 국회의원이 자기가 기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그 기자에게 연락하고 그 다음에 데스크한테 연락을 해서 뭐 상황이 이러니까는 좀 어떻게 수정을 해달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해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보통 9급이면은 여성입니다. 여성 비서에게 시켜서 이거를 수정을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학업 비서가 이렇게 뭐 기사 내용을 고치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해도 이거 잘 안 됩니다. 기자가 취재에 의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고쳐지지 않겠죠. 그러면 또 그렇게 또 다그친다는 거죠. 막 다그쳐가지고 결국은 한 그 보좌진의 정언에 의하면은 그 여성 비서가 뭐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봤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이해훈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또 통화를 했는데 여기저기 서로 앞다퉈서 나오고 있죠. TV조선에서 공개한 그 녹취를 들으니까는 호공과 고성은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소리를 치는 녹취 파일을 듣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오는 것 같았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이해훈이 싫어하는 당 관계자와 소통하는 사실을 이해훈이 알고는 이제 이해훈이 싫어하는 그 국민의힘 사람하고 이 보좌진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는 거 친하니까 이거를 알고는 전화를 해서 10분 넘게 소리를 지르면서 연락하지 말랬는데 왜 하느냐? 내통하는 거냐? 돈을 얼마나 받은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해훈과 또 다른 보좌관은 하루에 서너 통씩 전화를 했는데
언론 보도가 뜻대로 수정되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화를 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이원실 근무를 마친 이후 7개월, 1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주진우 국민의힘도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해훈은 자정 넘어 끝나는 MBC PD 수첩을 즉시 문서로 보고하라고 시키고 문건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새벽에 전화로 난리를 쳤다. 보좌진에게 유학 중인 아들이 공항에 도착하니까는 픽업을 해라는 제보도 접수됐다.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뭐 일일이 다 전해드리기에 민망할 정도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 제가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 그 사태를 촉구를 하고 대책 마련, 그러니까는 갑질 근절책을 마련해 달라고, 역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임채정의 보좌관 출신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촉구를 했다는 내용을 어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국회 사무처 노조, 국민의힘 사무처가 있죠. 사무처. 그 노조에서 이해훈 더 민망한 사안 나오기 전에 그만 내려놓으시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나라당, 이해훈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해훈 전 의원에게 드리는 마지막 요청 이런 제목의 논평을 내서 이쯤에서 그만 내려놓아라. 최악의 배신이자 당무방해, 그리고 최고 갑질 행태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하지 않겠다. 당과 국회, 그리고 지역구였던 서초구, 중구 성동을 주변에는 이해훈의 과거에 대해 이해훈 본인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직접 보고 알고 느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분들이 준엄한 CCTV다. 블랙박스다. 국민이 보시기엔 더 심할 것이다. 더 민망한 사안들이 많이 나오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 내려놓기를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다. 이런 이 성명까지 나올 정도로 이해훈이 그동안 저질렀던 이 악행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도 이거 이해훈 데려와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해훈은 활용 가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 본인이 앞장서서 비상계엄을 옹호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눈물에 참여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리 하나 주면서. 그래서 벌써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눈물에 참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러다가 뭐 그럭저럭 해서 그런 그 공을 세워가지고 이재명 입장에서 공을 세우는 거죠. 공을 세워서 예산처 장관이 되면은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정부 곳간을 그대로 다 비우는, 곳간 뭐 그전에 이 경제 관료들, 기존의 경제 관료들에게 경제부총리를 그때 맡겼을 때 문재인 때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는 김동연이나 홍남기나 경제부총리에게 예산 기능을 맡기니까 반대를 했죠. 포퓰리즘에. 왜냐하면 그 경제 전문가들은, 전문 관료들은 이게 나라 빚이 늘어나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 거기에 대해서 포퓰리즘을 하는데 제동이 막 걸리고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거를 아예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로 처음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원래 그 기재부 안에 있는 거를 대통령실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또 너무 그러니까 아예 예산 기능을 따로 뗀 거죠. 기획예산처라고 새로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만약에 경제 관료, 홍남기나 김동연 같은 그런 경제 관료를 그대로 앉히면은 문재인 때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하겠죠. 포퓰리즘 정책.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사람. 그리고 좀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전에 여러 번 변절을 해서 내가 하면은 받아들일 사람. 이걸 딱 꼽다가 이해원을 딱 꼽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그게 논란이 될 줄 알았겠죠. 윤석열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이 바뀐 거. 그리고 또 하나 확장 재정, 지금 이재명의 확장 재정인데 그거를 그전에는 이해원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다시 찬성을 하는 걸로. 맞춤형으로 돌아가야 되니까는. 맞춤형으로.
가령 요 송미령도 마찬가지죠. 농축산식품부 장관 연임이 된 윤석열 때 있다가 충성맹세를 했는지 연임이 된 송미령도 그때 이 양곡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는 한사코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 양곡법.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양곡법을 하니까는 거기다 찬성을 해서 박수를 치면서 그냥 처리를 해버렸죠. 이혜원도 확장 재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했는데 이재명이 하라니까는 그것도 찬성을 하는. 자, 이런 것들이 그 인사청문회의 핵심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다 묻혀버렸습니다. 다 묻혀버리고 릴레이 갑질이 언론을 막 도배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 작전 실패한 겁니다. 이재명 정권 작전 실패한 거죠. 이재명이 작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릴레이 손절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 인사청문회까지도 못 기다려. 괜히 불똥 나중에 의뢰에게 튀어. 그래서 자진 사퇴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민주당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은 민주당 의원 중에 역시 또 국회 보좌진 출신 장철민이라고 있는데 장철민이 어제 TV조선에서 공개된 그 폭언을 가지고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다.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퇴해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안 하면 이제 지명 철회를 하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퇴임하고 나서 사퇴하고 나서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도 어제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는데 이해훈 발탁한 거 아무리 봐도 잘한 인사라는 생각이 안 든다. 이재명의 책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갑질도 그렇고 이해훈이 가지고 있는 경제 철학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확장 재정 반대했던 거 이런 것들이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꼼꼼하게 점검해야 된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임명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된다. 이제 인사청문회까지는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지만 인사청문회는 무슨 인사청문회 가면은 더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그 전에 지명 철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제가 이제 종편 시사 패널로 나가죠. 패널 나와서 저도 느꼈고 이 좌파 패널들이 보면은 이 이상한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도 오늘 이상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국민의힘이 제 얼굴에 이해훈 뱉기 이런 이야기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갑질하는 이혜원을 왜 5번이나 공천을 줬느냐? 국민의힘 공천에 구멍이 난 거 아니냐? 그리고 좌파 패널들도 방송에 나와서 이혜원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니 그런 국민의힘은 왜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공천을 줬느냐?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이 사람 볼 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황당한 논리를 지금 방송에서 이 좌파 패널들은 어떤 논리를 공유를 합니다. 단톡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논리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시사 토론에 나오는 좌파 패널들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쪽에서 누군가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지금 논리가 왜 그렇게 이혜원이 그런 스타일이고 뭐 폭언을 하고 갑질하는 스타일인데 왜 5번이나 공천을 줬느냐? 이건 국민의힘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니야? 원래 저희 국민의힘 사람이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 쓴 거는 그런 사람인 걸 전부 다 국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보좌진들도 다 압니다. 이혜원의 스타일에 대해서 다 알고 언론에도 계속 났습니다. 갑질은 소문이 파다하게 다 국회 안에 민주당에서도 다 나 있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사업가하고 한테 금품 거래하고 김치 담가먹고 이런 건 언론에 다 났습니다. 나서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내란몰이에 활용을 하고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는데 이용해 먹기 위해서 데려가 놓고 이렇게 이제 불거지니까 국민의힘 원래 국민의힘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황당한 지금 논리를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혜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서초에서는 운 좋게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제일 처음에 뭐 서초 갈 때는 또 홍준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자기 찾아왔더라. 뭐 그래서 뭐 비례대표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서초에 보냈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편한 데는 이제 공천을 받고 하면서 이 정치적으로는 삼선을 했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이라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자리 하나 못 받았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그 앞에 이명박 정부에서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장관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외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장관을 시키려고 데려갔다가 이제 논란이 일어나니까 원래 그 국민의힘 사람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또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좌파 쪽 사람들입니다.